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IE 학습을 위한 네 가지 독해 방법 중에 첫 번째 사실적 독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읽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글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읽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이 담고 있는 정보를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 독해 방법 중 글의 구성 요소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여기서 글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문장, 문단 등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글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하나의 문단을 갖고 왔는데요. 이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문단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겠죠. 다음으로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의 뜻을 이해해야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문장의 뜻도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장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문단의 뜻, 이 문단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글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항상 모든 단어를 아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 한국인이지만 가끔 모르는 단어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서요,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문장을 또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가져온 요 사이트, 요 사이트를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혹은 맥북에 가장 즐겨찾기 윗부분으로 해 놓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요 창을 띄워 놓고 검색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항상 이 창을 먼저 띄워 놓고 글을 읽고요. 저의 어떤 모든 컴퓨터 즐겨찾기 가장 윗부분에는 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이버나 이상한 뭐 위키 뭐 이런 데다가 검색하지 말고 그냥 공신력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사실적 독해 방법 두 번째입니다. 글의 구조나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글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설명할 때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안다면 그 글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구조나 내용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글의 설명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보편적인 것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 justice가 아니고요. 정의의 사도 그 정의가 아니고요. define 정의하다 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란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이다."라는 문장처럼 "무엇 무엇은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비교와 대조는요. 두 가지의 대상을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하면 그것은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교는요, 두 대상의 공통점에 집중하고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에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은 종이지만 뉴스는 영상이다."라는 예문을 예문은 대조를 활용한 설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 설명 대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이 문장은 신문과 뉴스라고 하는 두 대상의 차이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됐나요? 좋습니다. 세 번째, 열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대상을 나열하면 그것은 열거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종류에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조선신문 등이 있다.
라는 문장을 보면 그쵸. 이 신문사의 종류를 계속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구분과 분류는요. 어떠한 대상들을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쓰거나 혹은 하위어에서 상위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쓴다면 그것은 구분과 분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사는 성향에 따라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으로 나뉜다. 어떻습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상위어를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하위어로 특정 성향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었죠. 이렇게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모두 언론사이다라고 이렇게 하위어들을 모아서 상위어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음 뭐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다음으로 인과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원인, 결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제 라면을 먹어서 오늘 얼굴이 부었다." 어때요? 원인이 뭐예요? 그쵸. 원인이 뭐예요? 어제 라면을 먹은 거. 결과는요, 오늘 얼굴이 부은 거.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면 인과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예시는요. 말 그대로 예시를 드는 거죠. for example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의 예시로는 볼더가 있다라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의 어떤 예시로 볼더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문은 '아 예시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정의의 지금 네 설명 방법으로 이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빨간색 박스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수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사실 똑똑해 방법 세 번째는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면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평가하고 정한다. 그래서 중요도를 평정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어떤 문단 안에서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 중에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평가해서 가려서 이것은 중요한 문장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야라고 가려낸다,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도 평정이라고 하는 예요.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가져온 요 예문 속에는요. 그쵸. 제가 빨간 박스로 미리 요 중심 문장, 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체크해 놨어요. 보수란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요 문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되겠으니 이것은 중요한 문장이고 그 위아래에 빨간 박스가 쳐져 있지 않은 문장은 별로 이 중심 문장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서 가려서 딱 정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심 문장을 찾아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도 평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중요도를 평가하면서 한 문단 안에서 각 문장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훨씬 더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가려내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훨씬 더 정확하게 글을 읽어낼 수 있겠죠. 됐나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방법입니다. 선정한 내용을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기. 쉽게 말하면 요약하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가져왔던 요 예문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짧게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 예문에서 중요한 아까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뽑았던 중요한 키워드 혹은 중요한 문장만 남기고 다른 필요 없는 방법들을 다 삭제하고 또 요 남긴 키워드 중요한 문장들을 저의 방법으로 저만의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새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약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 중요도 평정한 내용을 통해서 뽑은 키워드와 중심 내용들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하게 재구성한다면 또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훨씬 하나의 글을 더 정확하게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 독해를 할 때 요약하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사실적 독해를 한다면요. 총 3 가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글에 담긴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 글을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쉽게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사실적으로 읽는다는 건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래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려서 요약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실적 독해는 다른 독해 방법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4 가지 독해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 사실적 독해 방법은요. 다른 3 가지 독해 방법의 기본이 됩니다. 요 사실적 독해가 되어야 우리 뒤에 배울 추론적 독해와 창의적 독해와 비판적 독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독해는 독해 방법, 즉 읽기 방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추론적 독해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